사용 로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용 로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밑이 얼마인 로그? 10. 그렇지. 사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사용 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그 A 이렇게 해버려. 로그 N 이렇게 할게. 여기는 얘는 뭘 의미하냐면 로그 10의 N을 의미합니다. 이걸 생략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사용 로그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로그는 그냥 밑이 10인 로그다. 그냥 요것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야. 요것만 생각해서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용 로그가 어려운 이유는 그 예전에 우리 이런 거 혹시 기억나니? 그 뭐지?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 이런 거 혹시 기억나니? 234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를 내가 2.34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요거 가지고 유효 숫자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해?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 2.34.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실 23.4 이렇게 쓸 수도 있어. 10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34에다가 10의 0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굳이 꼭 이렇게 했어. 꼭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숫자이지. 여기 있는 요 숫자는 항상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로 써주게 돼요. 오케이? 저기는 저 숫자는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숫자로 써주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있는 여기 있는 얘가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준다?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여기 234라고 하는 요 숫자는요, 여기는 이게 2.34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숫자 배열을 얻을 수 있어요. 배열. 무슨 말이냐면 얘는 2, 3, 4라고 하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에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자릿수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자릿수. 얘가 지금 10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1 자리입니다. 이렇게 자릿수를 얻을 수 있어요. 2 더하기 1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자리라는 소리지. 세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2였을 때 여기는 하나가 추가되면서 2 더하기 1 자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자, 똑같아. 2, 3, 4, 0, 0 이런 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2.34 곱하기 10의 몇 제곱입니다? 4제곱. 그렇지. 4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숫자 배열은 뭐가 됩니다? 여기는 이 숫자 2.34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2, 3, 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순서로 이렇게 숫자가 진행돼 가고 있군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라고 하는 게 얘는 몇 자리다? 4 더하기 1 자리입니다. 총 5자리 수가 되네요. 이렇게 의미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서 0.000234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는 얘는 2.3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의 몇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봐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번 보면 4번, 소수점이 4번 바뀌면 뭐가 돼요? 2.34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얘도 여전히 얘는 이게 쭉 가면서 숫자를 내가 봤을 때 0000 이런 거 다 무시하고 23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234라고 하는 숫자 배열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건 얘가 뭐냐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네 번째 자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소수점 아래 여기서 요 점에서 하나, 둘, 셋, 네 번 만에 네 번째 자리 요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갑자기 상용로가 하다가 갑자기 요 얘기로 바뀌어버렸어. 상용로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 얘기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어떤 숫자를 내가 표현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얘를 내가 a 곱하기 10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규칙이 뭐냐면 a라고 하는 건 반드시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됩니다? 얘는 n이라고 하는 건 정수가 됩니다. n은 정수입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숫자든지 상관없이 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그때 여기는 요 A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요 A가 하는 역할이 얘 숫자 배열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숫자 배열. 오케이? 요 A라는 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2.34였던 거야. 맞아요? 그러면 2, 3, 4라고 하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요 n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얘는 자릿수를 의미하게 돼요. 근데 이 자릿수를 의미할 때 얘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얘는 n 더하기 1 자리의 수분요 라는 걸 의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소수점 아래의 몇 번째?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옴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줬어요. 지금 현재 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게 시작한 게 상용 로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숫자든지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그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준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라고 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 n 이렇게 될 거고요. 로그 n은 로그 뭐가 됩니다? a에다가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얘는 로그 a에다가 더하기 로그 10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를 내가 얘 먼저 쓰자.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겠지. 맞아? 여기 얘는 n 이렇게 될 거고 10의 10이니까 얘는 1인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로그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로그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냥 알파라고 이렇게 써버리면은 여기는 얘가 무슨 의미가 있지,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만 제대로 알아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볼게요. 다시 봐봐. 요 n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요 n은 어디서 왔나요? 여기서 왔어요. 요 n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요 n은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n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뭐야? 얘 자릿수를 의미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요 알파라고 하는 거 있지? 봐봐, 얘 알파가 어디서 왔어? 알파라고 하는 건 로그 a였어, 로그 a. 그치? 그냥 a가 아니라 로그 a였어요. 얘를 내가 로그 a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때 그 a는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여기서 왔어? 다시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저 a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숫자 배열일 거예요. 누구의? 이 n이라고 하는 애.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일단은 a의 범위가 1에서 10 사이였잖아. 그러면 알파의 범위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양면에 여기다가 로그 씌워준 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로그 1은 얼마니? 로그 1은 0이에요. 맞아요? 그럼 로그 10은 얼마예요? 1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소수라고 하는 게 돼요. 소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가지고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얘를 가지고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죠. 그치? n이라고 하는 건 정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정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n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상용로그를 만들어 버리잖아. 그럼 거기 있는 그 값을 계산해서 그 값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 이 n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한다?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로그의 진수에 들어가 있는 이 큰 n이라는 숫자의 숫자 배열을 내가 찾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이 알파 값을 가지고 알파가 다이렉트로 여기 있는 얘 숫자 배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알파라고 하는 걸 내가 로그 a라고 바꿔버리면 오케이? 알파라는 걸 로그 a로 바꿔버리면 그 a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구나 여기 있는 얘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좀 어렵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야 된다. 천천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여기서 숫자 배열과 자릿수에 대한 요 인식을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만 추가할게요. 기본적인 개념 하나만 추가하자. 그냥 봐봐. 우리가 어떤 숫자를 쓸 때 있잖아. 어떤 숫자를 쓸 때 지금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기는 얘에 대한 얘기야. 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쓸 때 봐봐 3 뭐라고 할까? 772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 477 3.4772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숫자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3 더하기 0.477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 숫자를 뭐라고 부릅니다? 정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배웠던 거니까.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맞아요? 어떤 숫자 하나를 표현할 때 거기는 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표현되는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을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봐봐. 여기는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돼.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다음에 1보다 커지면 안 돼. 오케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4라는 숫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의 정수 부분은 뭐겠어요? 요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4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그대로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아. 그지? 얘가 소수 부분은 아니야. 그럼 얘를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분리를 하고 싶었다면 여기는 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야지. 얘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식을 내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안 되잖아. 그지? 빼기 1도 같이 해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하나가 빼져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는 하나가 더해져가지고 0.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이제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수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이야기랑 여기는 이 이야기를 짬뽕해가지고 여기는 이 이야기를 하나 완성시키려고 하는 중인 거야. 됐나요? 다시 요 이야기랑 요 이야기를 가지고 저기는 저 이야기를 하나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됐나요? 뒤에 상용로그표 있나요? 제일 뒷페이지 좀 펴봐. 없니? 없네? 없어. 없네. 그래요. 얘를 좀 들어볼게요. 얘를. 원래 이제 뒤에 상로그표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상로그표라고 하는 거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상로그표 볼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어? 그게 뭐예요? 상로그표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로그 n이라고 했을 때 그 n의 값을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10까지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그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인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거를 다 그 로그 값을 다 그 4개로 표현했어.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해서 표현한 그 표를 가지고 상용 로그 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표상에서 로그 2라고 하는 로그 2 혹시 얼마인지 기억나니? 0.3010이었어. 로그 2라고 하는 건 0.3010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로그 값들을 이렇게 다 줘요. 이렇게 다 줘. 문제에 나와 있을 거야. 이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로그 2가 얼마인지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문제 다 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 로그표를 전체를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로그 2가 얼마다, 로그 3이 얼마다, 로그 4.1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줄 거예요. 문제에서. 어쨌든 로그 2가 0.301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 얘에 대한 정보를 좀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야. 봐봐. 로그 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3010이었어요 라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하는 일이에요. 오케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5 더하기 0.3010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0.3010이 로그 값으로 얼마인지는 아마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는 로그 2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판단이 됐다면 나는 이 숫자와 여기는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는 얘 n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판단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얘가 뭐라고요? 정수 부분이라고. 사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 정수 부분은 어디서 왔다고 했어?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어. 여기서 왔어. 맞아? 그러니까 저기는 저 n이라고 하는 거에 자릿수를 의미하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5라는 숫자였다는 거는 요 n이라는 값이 어떤 숫자였다는 거야? 5 더하기 1 자리였군요라는 뜻이 되는 거야. 6자리 숫자였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서 왔어? 요게 a란 말이야. 로그 알파가 로그 a가 아니지. 알파가 로그 a가 됐어. a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온 거야. 얘는 숫자 배열을 의미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숫자를 봐봐. 얘는 지금 이 하나만 딱 있는 숫자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n이라고 하는 애는요. 이 하나만 딱 있는 숫자인데요. 얘는 총 몇 자리예요? 6자리예요. 20만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봐. 로그 n이라는 값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로그 n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됐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게 됐을 때, 여기는 얘, 여기는 얘, 다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분해서 정수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소수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줬을 때, 그때 내가 여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n이라는 숫자에 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숫자의 정보는 다 뭘로 해결할 수 있냐면 숫자 배열과 자릿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숫자 배열과 자릿수만 한다면 난 모든 숫자를 다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n이라고 하는 이 정보, 다시 이 숫자에 대한 정보를 뭘 가지고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 게 상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국 핵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그 m이라고 해보자면 이번에 로그 m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5.6990이었어. 이렇게 줘야겠다 처음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이 m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되는지를 내가 직접 판단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일단 뭘로 쪼개라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6990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소수 부분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줘. 그럼 이 마이너스 6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0.3010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구나? 로그 2였구나까지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여기는 이 숫자별, 여기는 이 m이라는 숫자별은 뭐가 되는구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6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수는 뭐가 되냐? 0.1, 2, 3, 4, 5, 6번째부터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숫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요거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됐습니다. 봅시다.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를 좀 보려고 해. 일단은 그 전에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문제에서 보통 많이 주는 게 로그 2라고 하는 값을 많이 줍니다. 0.3010이라고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귀찮게 이렇게 다 소수점 4자리 다 계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로그 2라고 하는 걸 뭐라고 주기도 하면 0.3이라고 주기도 해. 오케이? 그럼 좀 계산이 좀 편해지겠지? 근데 대부분은 0.3010이라고 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계산이 좀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여기 계산이 좀 많이 더러워요.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계속 계산을 해야 돼. 그거 막 더하고 곱하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오케이? 좀 되게 짜증나지? 그다음 로그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줍니다. 0.4771이라고 줘요. 이렇게 줘요. 오케이? 근데 나는 요 두 개의 숫자만 받으면 요거 두 개의 숫자만 받으면 1의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에 대한 건 7 빼곤 다 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1은 얼마야 무조건? 0. 0이지. 이거 뭐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로그 1은 0이야. 로그 4는 얼마일까? 로그 4라고 하는 건 이거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몇 배야? 2배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0.602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로그 쪽에서 로그 5라고 하는 걸 되게 자주 보게 될 텐데 앞으로 로그 5라고 할 때 그 5는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5라고 하는 거는 5로 바라보는 게 아니야.
5로 바라보지 말고 뭘로 바라보는 거냐면 얘는 2분의 10으로 바라보는 거야. 오케이? 뭔 소리냐면 그래야 로그 10의 빼기 뭐가 돼요? 로그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얼마일 테니까? 1일 테니까. 맞아요? 1에서 0.3010 뺀 거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0.699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로그에서 5는 뭘로 바라보라고? 그냥 5라는 숫자는 없다고 봐 그냥. 알았지? 5라는 숫자는 없어. 그냥 2분의 10인 거야. 2분의 10. 알았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이 5 때문에 되게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거든. 그래서 얘는 0.699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그 5는 뭐라고? 로그 2분의 10이라고. 오케이? 로그 2분의 10입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세요. 그 다음에 로그 6은 뭐가 될까요? 로그 6은? 2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그렇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잖아. 요거랑 요거 중에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0. 뭐가 되겠어? 778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 로그 7 값은 못 구해. 이건 문제에서 주기 전까지 못 구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줄 거예요. 여기는 얘는 나도 몰라. 저기는 저 숫자는 얼마인지 나도 몰라요. 오케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로그 8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2의 세제곱이잖아. 맞아요? 2의 세제곱. 그러니까 3 로그 2였을 거란 말이야. 얘는 0.5가 됩니다. 903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로그 9는 얼마가 될까요? 로그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치? 요거의 2배가 되는 거야. 0.5가 되겠어? 9, 5, 4,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그 10은 얼마일까요? 뭐 당연히 1이었겠죠. 됐나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빼고 8, 9까지 전부 다 구했었죠. 뭘 가지고? 로그 2랑 로그 3 요 두 개의 숫자만 알고 있으면 전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실전에서 자 로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런 식으로 판단돼요. 봐봐. 2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수는 얘는 과연 몇 자리 정수이며 최고 자리 수는 얼마인가요?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해석입니다. 제일 활용도 높은 해석. 2의 100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실제로? 사람이? 계산할 수 있을까? 있어요 물론. 2를 몇 번 곱하면 돼. 100번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2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종이를 100번 접는다 이런 얘기 했었니? 맞아요? 되게 큰 수예요. 엄청나게 큰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실제로 계산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거예요. 100번만 곱하면 되는데 그 100번 계산하기 너무나 힘들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를 뭐에 도움을 받아서 구하는 거냐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에 도움을 받아서 구하는 거야. 봐봐. 사용 로그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하려면 이 숫자를 알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용 로그라는 건 장점이 뭐냐면 여기는 얘를 그냥 로그를 씌워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를 갑자기 로그를 씌워버려요. 오케이? 가만히 있는 애를 갑자기 뭐 해버리려고? 로그를 씌워버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숫자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있는 얘에 대한 뭘 가지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해석합니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를 계산을 해야겠지. 얘가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계산해야겠지. 그럼 그 계산하는 거 뭐 어렵지도 않잖아. 여기는 이 100은 그냥 앞으로 꼭 빼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00 로그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여기는 얘는 뭐라고 했어? 0.3010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럼 0.3010에다가 몇을 곱해요? 100을 곱해요. 그냥 뭐가 되겠어요? 이 값은 하나, 두 개. 30.0, 30.1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30 플러스 0.1이 됐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미 여기서 얘의 정수 부분은 뭐였구나? 30이었구나. 얘의 소수 부분은 뭐였구나? 0.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벌써 알 수 있는 거는 이 숫자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로그를 씌워봤는데 거기는 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 정수 부분이 얘의 뭘 의미하겠구나? 자릿수라는 걸 의미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의 자릿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몇 자릿수가 될까요? 얘는 31자리의 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0.1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얘를 가지고 여기는 얘 숫자별을 다이렉트로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닐 거야. 여기는 얘가 뭐가 됐을 때, 로그 a가 됐을 때, 그때 그 a 값이 여기는 얘 뭘 나타낼 겁니다. 자릿수를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0.1이라는 값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문제에서는 뭐만 주냐면 요거 두 개만 줄 거야. 오케이? 문제에서는 저거 두 개만 줄 거야. 그럼 나는 저 사실을 가지고 로그 a에 대한 정보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뭐였어? 전체적인 숫자별이 다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뭐만 궁금했어? 최고 자릿수만 궁금했어. 최고 자릿수는 숫자별 중에 제일 앞자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인지만 내가 판단하면 끝난다는 소리야. 봐봐. 0.1이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 사이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로그 1과 누구 사이야? 로그 2 사이가 돼요. 그렇다면 a라고 하는 숫자는 1에서 2 사이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값은 1. 얼마가 되는 그런 수였을 겁니다. 그럼 내가 궁금했던 건 이 자릿수, 이 숫자 배열 중에서 제일 최고 자릿수가 궁금했던 거니까 얘의 최고 자릿수는 얼마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다시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3에 마이너스 50제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좀 편하게 될까? 마이너스 100제곱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나요? 오케이? 이게 궁금한 거고. 너무 길어 이거. 이거 좀 줄일 수 없을까? 쓸 때마다 저거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여기는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나요? 이거고 그 다음에 얘 마찬가지로 최고 그 숫자 그 수는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 여기는 이 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갑자기 어디다 담궈버려? 물론 사용록에다 담궈버려. 오케이? 여기는 얘를 사용록에다 담궈버려. 그럼 얘는 로그 뭐가 돼? 3에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될 겁니다. 나는 이 숫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 판단하고 싶어서 얘를 사용록에 담궈버렸어. 오케이? 그리고 얘는 계산할 수 있겠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0에 로그 3이 되는 거잖아. 근데 로그 3은 얼마라고? 0.4771이라고. 오케이?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100을 곱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47 마이너스 4 47 하나, 둘, 두 개가 있나? 하나? 아니, 두 개가 있지. 그래서 47.71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7, 0.71이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48 플러스 0.28이 돼요. 2%가 돼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난 뭘 얻을 수 있어? 여기는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48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0.29를 통해서 0.29라는 건 어디 있어? 여전히 여기는 얘랑 얘 사이에 있었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로그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마찬가지로 로그 1과 로그 2 사이가 될 테니까 여기는 이 a라는 건 1. 얼마라는 수를 가지게 될 게 분명하고요. 그럼 여기는 얘는 그 숫자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가는 게 상응록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응록을 왜 배우니?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숫자에 대한 정보를 저렇게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게 사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짜잘하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성질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보자. 일단 표현을 좀 봐봐. 표현을. 자, 봐봐. 어떤 n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만약에 그냥 n이라는 숫자가 있었대. 그럼 거기다 이게 가우스를 딱 달아놨어. 얘를 내가 이제부터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n의 정수. 가우스라는 게 뭔지 알죠? 가우스라는 게 뭐야? 소수점 떼버리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떼버리라는 소리인 거야. 쉽게 말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쟤는 결국 뭐가 됩니다? 정수 부분이 됩니다. n의 정수 부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
마이너스 가우스 n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이제부터 뭐라고 읽었으면 좋겠냐면 얘는 n의 소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 원래 있던 숫자에서 정수만 떼버린 거잖아. 맞아요? 그냥 소수만 남겠죠. 됐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뭐라고 할까? 로그 n이라고 하는 값에 가우스를 딱 씌웠어. 근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3입니다 이렇게 줬나 봐요. 그 다음에 로그 n이라고 하는 거에서 빼기 로그 n 이렇게 줬어. 그러니 이 값이 뭐라고 할까? 0.0. 뭐라고 할까? 6020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니 나는 이 정보를 통해서 나는 뭘 받은 거야? 얘의 정수 누구의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소수 부분이 얼마였구나? 0.6020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나는 n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겠다. 몇 자릿수네요? 얘는 4자릿수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로그로 바꾸면 뭐가 돼요? 로그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숫자별이 뭐구나? 4 하나 띡 있는 그런 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4자릿수 중에서 4 하나 띡 있는 수니까 4000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엄청 많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좀 다양하게 표현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해.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대놓고 정수 부분을 뭐라고? fn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얘 소수 부분을 gn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여기가 됐어요? 만약에 fn이라는 값이랑 gm이라는 값이랑 fm이라는 값이 같대요. 이렇게 하면 아니 플러스 1을 이렇게 한달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볼까? gm이라고 하는 게 gm이라는 숫자랑 완전히 같았대요.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n분의 m이 얼마인가요? 이게 지금 궁금했대. 만약에 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 정보에서 한번 판단해보자. 여기는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잖아. 그지? 여기는 얘네들도 여전히 뭔지 알아볼라? 몰라.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그냥 일단은 뭐라고 해볼까?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해볼까?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무슨 상황이야 현재? 로그 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냥 n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n과 알파였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그 m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여기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n-1이라니? 여기 넘어간 거야. 여기 넘어가야지, 그렇지? 얘는 지금 n-1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n-1 플러스 뭐가 됩니다? 알파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거였잖아, 그렇지? 이거였잖아. 여기서 이걸 뭐 해버리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로그 n분의 m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됩니다.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1만 남아요.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가 뭐였구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어.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였구나? 10분의 1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복잡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용로가 되게 어려워요. 대부분의 학생들 상용로그 쪽 파트를 되게 많이 못해. 그래서 수학 2에서 몇 개의 무덤이 있어요. 몇 개의 무덤. 전멸하는 구간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좌절 구간들이 있는데 일단 쭉쭉 집합, 명제까지 쭉 가다가 산술기하 평균, 그 부등식의 영역에서 살짝 주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또 함수 쪽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이쪽이 좀 힘든 학생도 있어. 그리고 또 쭉 넘어가다가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괜찮게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수열 쪽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 잘 해요. 근데 등비 수열에서 어디 가요? 등비 수열의 합 쪽에서 활용하는 원리합계 부분에서 좀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진행하다가 어디서 무너져? 시그마 딱 들어가면서 또 바로 무너져. 그리고서 또 진행하다가 점화식 들어가면 거기서 또 무너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무너져 왔어요, 우리들은. 그죠?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지수 쪽에서 어려운 건 없어요. 로그 쪽에서도 어려운 게 없다가 상용로그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무너지고 수투는 종료됩니다. 오케이?
구간들이 지금 조금 그 구멍들이 생겼다면 그 구멍들을 메울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았죠? 거기 있는 그 부분들이 너희들을 좀 이렇게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정복된 것들이 있을 거야. 일단 산술기압 평균 이런 것도 괜찮았죠?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 맞죠? 승철이 안 나죠? 나요? 코시 쇼바르츠 부동식 혹시 기억나니? A 플러스 B에서 X 플러스 Y 보이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그 다음에 함수 쪽은 괜찮을 것 같고 수열 쪽에서 원리학계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괜찮고 그지? 시그마 쪽 들어가서 시그마 계산이 이제 자연스럽게 다 되잖아요 우리. 맞아요? 뭐 앞에 있는 거 하나 빼주는 거 더해주는 거 시그마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쪽 다 됐어. 그쪽은 잘 넘어갔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어디서 점화식 쪽에서 한번 선생님 점화식 몇 가지로? 6가지로 설명했어. 뭐뭐 했었니? 개차? 아니 등차, 등비, 개차, 개비 그 다음 PQ, PQR 이렇게 6가지로 이 6가지 점화식만 제대로 익히고 활용할 줄 알면은 나머지는 다 문제에서 힌트들을 다 줄 거예요. 어떻게 풀어라 이렇게 줄 거예요. 그 6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뭐였어? 수학적 귀납법, 기본적인 흐름 잡는 방법 뭐였어? n이 1일 때 상황과 n이 k일 때 상황을 가지고 k 플러스 1 만드는 거 그 과정, 그 흐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남은 건 뭐냐면 사용로고 여기는 얘를 잘하면 이제 수학 2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기는 얘가 좀 많이 어려워요.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걸 담아놨어. 근데 수능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나 이런 말을 하고도 공부 안 하잖아. 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사용로고랑 내신용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 개념 정도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얘를 통해서 문제 푸는 그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돼. 물론 처음에 너희들 문제 풀기 시작하면 질문 되게 많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질문 다 받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소수 부분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경우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거는 그냥 스킬적으로 외우면 되는데 아마 거기에 다 써 있을 거예요. 유형 쪽에.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데 왜 그렇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한테 질문을 꼭 해요. 알았죠? 그래서 사용로그 쪽까지 문제를 착실히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음 주에 질문 받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미적분 1으로 들어갑니다. 아셈 기본을 세우면 돼요. 알았죠? 기본이요? 실력하기로 했었죠. 아니 아셈 실력을 세우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우리 이 자이스토리 한 것처럼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난이도가 너희들한테 오히려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문제 양도 이거보다 훨씬 적고요. 자이스트리죠. 자이스토리는 이제 여기 수투는 좀 급하게 하느라고 이제 자이스토리를 바로 시작했지만, 그지? 그래서 실패를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이랑 확률 통계는 아셈 실력으로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를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너희들 수능 특강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할 게 되게 많아요, 그지? 그래서 그게 책 한 권이지. 미적분 1까지 끝나면 수능 특강을 한번 돌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확률 통계 한번 하고 다시 수능 특강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너희가 해야 되는 그 과목 수가 딱 3과목밖에 없단 말이야. 수투랑 미적분 1이랑 통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거. 여기가 잘 됐어. 만약 여기에 개념이 완전히 잡혀 있었어. 그럼 미적분 들어가면 되게 쉬워요. 미적분이 모든 선생님들이 말하는 제일 쉬운 과목 중에 하나야. 오케이? 미적분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 특히 문과 미적분은 그냥 진짜 쉬워요. 미적분 2랑 미적분 1의 느낌 차이가 어느 정도 느낌 차이가 나냐면 선생님 체감상 한 5배는 어려워요. 미적분 2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미적분 1은 그냥 놀면서 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놀면서 하면 안 되지.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되게 쉬울 거야. 걱정하지 마요. 기본적인 개념만 잘 정리하면서 가면은 되게 쉬울 거야. 그리고 확률 통계 쪽이 오히려 너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확률 통계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자기 생각이 잘 안 잡혀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개념이 별로 없거든. 오케이? 어쨌든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열심히 따라와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개념 한번 다 완전히 다 돌린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좀 실전형으로 갈게요. 실전형. 완전히 좀 고득점 맞기 위한 어려운 문제들 풀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킬들 알려주고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수능에 맞춰서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실전이야. 그렇죠? 수능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